가게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던 저는 결국 집과 가게 사이의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더 잘 수 있다면 그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가게를 둘러보니 마땅히 누워서 잘 공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대체 어디서 자야 한단 말인가 라며 한숨을 내쉬던 찰나 문득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창고는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여기라면 혹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내치가 174cm니까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누울 순 있겠네. 시험 삼아 누워보니 몸이 꼭 맞게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불이 없다는 것이었죠. 이대로 자면 감기에 걸릴 게 뻔하겠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그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이불을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친구들과 캠핑을 갔을 때 사용했던 저렴한 침낭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어. 그렇게 다음날 침낭을 챙겨가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시장을 다녀온 뒤 잠시 쉴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참에 한숨 자볼까? 창고로 들어가 침낭을 펼치고 몸을 눕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한 느낌이 들었고 생각보다 편한데 하늘 생각이 들자마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저는 예상외로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잤는데도 몸이 가뿐하네. 피로가 싹 풀린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날 잠사도 이상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게 창고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매일 아침 기분 좋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길 잘했다. 늘 생각이 들 만큼 가게 운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감해야겠군. 그런데 마감 직전 한 명의 여성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손님은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어딘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장사를 하신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순간 머뭇거리다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오픈 시간은 몇 시인가? 저는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을 차분히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마감이라 손님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에 오시면 생맥주 한 잔을 서비스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내일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긴 채 급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실현 당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반응이 의아했지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마감을 마친 후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아까 그 여자 손님이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지?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집에 안 가셨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자 손님과 1시간 다리 앞에서 동네 이야기와 이웃실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 근처에 사는 30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찾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창고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저녁에는 단체 손님이 들이닥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손님들이 떠난 뒤로는 다리라 조용했습니다. 이제 좀 한가해졌네. 그런데 그때 어제 만났던 그 여자 손님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더니 숨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냥 맥주만 내어드리기보다는 뭔가 안주라도 함께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간단한 안주와 생맥주 한 잔을 서비스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많은 말을 나눴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잔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재료를 정리하면서 슬쩍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빛으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술을 들이켜던 여자 손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에 여기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남겨두고 간 물건이 있었나?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겨둔 물건이요. 다시 되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이곳을 정리할 때 혹시 아무 물건도 없었나? 저는 아니요. 특별한 물건은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건가 싶어 그냥 넘어가려던 찰나 그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고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뭐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거 아니죠?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몰려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으며 혹시 어떤 물건을 찾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발견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오늘은 이만 발게요. 하지만 또 찾아올 거예요.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 문을 나서는 여자의 뒷모습을 본다. 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저렇게 집착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기 위해 테이블로 다나갔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 신세계 뭔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마치 손으로 뜯어놓은 듯한 하얀 조각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늘 생각에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것은 이빨로 뜯긴 살점과 손톱 조각들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대체 이게 뭐다? 얼른 자리를 치운소. 부모님께서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셔서 겸사겸사 본다에서 상을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출근을 하니 가게 앞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를 중개해준 부동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여기서 장사하면서 이상한 일 겪은 적 없어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적은 없었고요? 그 순간 어제의 여자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딱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건 없지만 요 며칠 전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나 찾아와서 전에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남긴 물건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천백해졌습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잔이라도 쓰러질 듯한 표정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가게 안에 좀 둘러봐도 될까? 그녀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네,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제가 잠을 자던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섬뜩한 감각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설마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게 안으로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처물하지만 무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천고에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스야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다만한 제 투정을 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알면 주무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괜히 겁을 주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그 여자가 아마 그물의 딸일 거예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과거 이 가게를 운영하던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남자 사장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 창고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건물주인은 가게를 새로 임대 주는 것이 찜찜해 당분간 창고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제가 이곳을 임대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창고에서 잠을 잤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괜히 말씀드렸다가 사장님이 신경 쓰일까봐. 그러면서도 덧붙였습니다. 그분의 딸이 매번 건물 앞을 서성이다보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차라리 엿먹을 각오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 장사나 너무 잘 되고 있던 터라 그냥 혼자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안도한 투정을 지으며 사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좋은 자리가 나면 꼭 먼저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여자 손님은 계속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마치 잊지 못한 듯한 눈빛으로 저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물건 못 찾으셨나?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번 친절하게 맞이해드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맞장구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창고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이 가게에서 장사를 했고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난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잠을 잤던 그 창고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장소였다니.
지금도 가끔 그 여자는 그곳을 찾아와 무언가를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물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